자, 오늘은 하체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하체 운동은 누구나 알듯이 우리 웨이트라는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인데요. 여러 가지 중요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3개를 꼽자면은 우선은 1번은 우리 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아주 큰 근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운동을 한다고 해도 하체 운동을 하면은 훨씬 더 힘든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요. 힘들다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근육량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중량 운동. 하체 운동뿐만 아니라 상체 운동을 할 때에도 무거운 중량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기초 받침 역할을 하는 게 하체라고 생각해서 하체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3번은 일반 회원님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한 다음 휴식을 취하거나 단백질 같이 좋은 식품을 먹더라도 근육이 합성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근육량을 가져갈 수 없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하체 운동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운동이 스쿼트인데요. 이 스쿼트 운동을 하기 전에 회원님들이 이 2가지의 그림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쿼트를 하기 전에 우선은 우리가 1번, 2번, 3번 자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모든 운동에서 우리 운동 시작 전에 몸에 정렬을 잘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번 자세를 설명드리면은 우리의 몸의 중앙을 3가지로 나눌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발의 미들풋, 중앙, 발의 중앙 위치. 그 다음에 골반의 중심, 우리가 보통 단전이라고 하는데요. 중심. 그 다음에 머리의 중심, 귀 가운데. 3개의 점을 일자로 쭉 정렬시킨 상태가 1번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자세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 같은 자세가 많이 나오는데요. 2번 자세 같은 경우는 다리에서부터 골반까지가 앞으로 많이 이렇게 쏠려 있는 자세예요. 이 자세에서는 골반에서부터 어깨까지가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가요. 보통 이렇게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되면서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3번은 엉덩이가 과하게 뒤로 가게 돼서 상체는 앞으로 쏠리고 머리는 또 과하게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현상. 이렇게 2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은 스쿼트 하기 전에 1번 자세처럼 내 몸을 옆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정렬 상태를 잘 위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번 그림을 보시면은 1번 스쿼트, 2번 스쿼트, 3번 스쿼트가 있는데요. 1번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했던 중심선을 그대로 맞춘 상태에서 앉습니다. 자, 앉았을 때 미들풋에서부터 귀, 아까 말했던 중심 라인을 맞춰놨던 상태에서 내 몸의 중심선의 제일 앞쪽 부분과 중심선에서 내 몸의 제일 뒤쪽 부분이 가장 좁은 스쿼트가 좋은 스쿼트고요. 반대로 2번 자세처럼 무릎이 너무 앞으로 많이 나가서 중심선에서부터 뒤쪽 몸의 중심이 짧고 앞의 중심은 길게 나온 형태도 나쁜 스쿼트. 그 다음에 3번 자세처럼 엉덩이를 많이 빼서 뒤쪽은 길고 앞쪽은 짧아진 자세도 별로 좋지 못한 스쿼트예요. 그래서 이 3가지의 그림들, 위쪽 그림과 아래쪽 그림을 토대로 다시 한번 스쿼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스쿼트 수업을 할 때 회원님들에게 스쿼트가 무엇인지 아냐고 여쭤보면은 거의 100명 중에 100명은 다 스쿼트가 무슨 운동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은 회원님이 아는 선에서 스쿼트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스쿼트를 하시는데 이 스쿼트가 왜 이렇게 했죠? 라고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면은 회원님들이 그냥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라던데요? 아니면은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고 동작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쿼트보다는
ATG 스쿼트라고 해서 약자인데요. S to ground라고 해서 땅까지 그대로 앉는 스쿼트를, S가 엉덩이, to ground 땅까지라는 뜻이어서 쉽게 풀 스쿼트를 가르쳐 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하프 스쿼트라던가 여러 가지 스쿼트가 있는데 그게 다 잘못된 스쿼트는 아닌데요. 우리가 이 ATG 스쿼트, 풀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그런 스쿼트들은 그냥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풀 스쿼트를 잘 안 되는 경우는 뭐냐, 보통 우리는 좌식 생활, 의자에 앉는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햄스트링이라든가 발목의 유연성 이런 게 많이 부족해져서 ATG 스쿼트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사람은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스트레칭 아니면은 다양한 운동들을 통해서 ATG 스쿼트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간혹 유튜브에서 제가 알려준 이러한 스쿼트 말고 다른 스쿼트들을 알려줄 때가 있는데, 그런 스쿼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보디빌딩적인 운동은 어떤 특정한 부위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부상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에 맞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운동이라도 목적이 근육을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회원님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이 불편하거나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는 스쿼트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더 좋다고 봐서 저는 가장 인간의 몸에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스쿼트 자세를 천천히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스쿼트랑 그 다음에 제 자세랑 회원님들의 자세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회원님들, 저는 익숙하게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자세가 잘 나오는 거고요. 회원님들도 우선은 되는 범위까지 앉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운동들을 통해서 아니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스쿼트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 말고 일반적으로 제가 동작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조금 의문으로 갖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다리의 넓이는 내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면 좋으나,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중심 잡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넓게 벌려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발가락의 각도 자체는 우선은 20도 정도 바깥쪽으로 펼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골반과 무릎을 동시에 같이 접어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 주셔야 돼요. 골반이 먼저 접어져 버리면 중심이 앞으로 무너지고요. 무릎이 먼저 접어져 버리면 중심이 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골반과 무릎을 동시에 같이 천천히 내려서 중심을 맞춰주면서 내려갑니다. 끝까지 다 내려가 버리면 힘이 풀리는 구간이 생기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허리가 말리지 않고 중심선이 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와 엉덩이 힘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구간까지만 내려가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때 마지막 3번, 무릎의 각도는 안쪽으로 접어지거나 너무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고 발가락의 방향과 똑같이 그대로 내려가 주시면서 중심 잡고, 일어날 때에도 그대로 중심 잡고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전면에서 바라봐 드릴게요. 다리의 넓이,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다리의 각도 20도 정도, 팔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과 무릎이 동시에 같이 천천히 내려가서 힘이 풀리지 않는 구간에서도 다시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는 맨몸 스쿼트를 한번 보셨는데,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고 조금 잘못된 자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의 넓이를 어깨 넓이 정도로 유지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조금 더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맨몸 운동으로 진행을 하지만 다음번에는 무거운 중량을 들고 하는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냐 안 잡냐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그 중심을 우선은 포인트로 두고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으시면은 좀 더 이해도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 각도가 20도 이상 나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뼈의 구조가 이렇게 11자로 쭉쭉 나져 있는 게 아니고요. 위에 다리뼈랑 아래 다리뼈가 이런 식으로 약간 X자 모양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발의 각도를 약간 20도 정도로 펼쳐지면은 자연스럽게 골반에 찝히는 뼈라던가 무릎에 무리가 되는 상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는 20도 정도 이상, 아니면은 조금 더 좁게 잡아도 상관없는데 이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앉았을 때 좀 더 편안한 각도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11자로 발의 각도를 두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바깥쪽으로 벌어진 형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반과 무릎을 같이 접는 이유도 마찬가지. 골반을 먼저 접어버리면 중심이 앞으로 무너지고 무릎을 먼저 접으면 중심이 뒤로 무너져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유튜브에서 무릎보다 발가락보다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앉는 각도대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무릎과 발가락의 방향을 같이 잘 맞춰 주셔야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요. 골반도 부드럽게 열리면서 허리가 말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3번까지를 잘 진행해서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더 다양하게 스쿼트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우선 초보자들은 이 정도까지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호흡이라던가 다양한 방식의 무게를 다루는 스쿼트까지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앉아. 그렇지. 일어서. 그렇지. 그렇지. 일어서. 그렇지.